예를 들어서 뭐 더 나아가가지고 뭐 제 취미가 도박입니다, 흡연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음주까지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나쁜 그래요? 짓의 범주에 속하긴 해요. 근데 술 먹는 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미지상 네. 대중들이 봤을 때 취미가 그렇게 할 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그 화학자시니까 여러 화학 성분으로 술을 뚝딱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합성 위스키라 그래서 네. 그런 연구가 다 돼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 속에 어떤 성분이나 분석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네. 다시 섞으면 똑같은 게 될 거다 네. 라고 예를- 생각해서 만드는 그렇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년산 뭐 비싼 위스키가 있어요. 네. 근데 얘 화학 성분은 사실 분석하면 100%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뭐뭐뭐뭐뭐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올 거 나오죠. 아니에요. 네. 그럼 그대로 아, 해서 세월의 풍미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죠 이거 어때요? 근데 오크 사실, 향이 네. 이렇게 우리가 오크향도 뭐- 화학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크향도 넣을 수는 있죠. 요새 오크 침만도 따로 팔고 하는데 네. 그 술은 우리 교수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인간이 취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술이라고 봐서 아, 예를 들어서 뭐 더 나아가가지고 뭐 제 취미가 도박입니다, 흡연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음주까지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나쁜 그래요? 짓의 범주에 속하긴 해요. 근데 술 먹는 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미지상 그 아. 대중들이 봤을 때 취미가 그렇게 할 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발로 네. 집에 들어가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우선 집에만 주말로 들어가시죠. 갑니다. 네 발이라는 게 내, 그, My own food. 남의 나의 발. 도움이 아니고 내 발. 내 발. 내 발. 내 발로 기어가 들어가신다는 줄 알고. 저 당연히 기는 걸 말씀하시죠. 아 진짜요? 그건 아니고. 네. 나의 발. 예. 근데 그 우리 저 자홍재 교수님이 관심 분야가 아주 그 독특해요. 그래서 아마 곧 나올 책이 폭탄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약 쪽, 드러그 쪽, 그다음에 이제 내신 게 아마 술 쪽인데, 그러니까 술 폭탄 그 약. 아니, 근데 폭탄은 폭탄 주가 아니라 폭탄이에요. 밤? 밤이에요. 네네, 폭발물 쪽으로. 진짜 폭탄. 아. 예. 폭탄 실험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화학 실험이긴 하니까 하셨겠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법이 네. 그 제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아. 실기 갑니다. 진술 거부권 네. 행사하셨습니다. 작게 뭐 조만하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육용으로 된다고는 하는데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게 좀 애매할 수가 있죠. 옛날에 그 뭐죠? 이렇게 딱 던지면 콩알탄. 네네네. 그거 좀 많이 했는데. 그것도 요새 팔긴 하는데 아마 문구점도 많이 없어졌지만 네. 뭐 많이 만들어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곳에서 만드는 건 괜찮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런 쪽에 허가 없이 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여튼 뭐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술 이야기를 좀 집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술을 마시면 한 반 잔 내지 한 잔이 무조건 그냥 전신에 빨갱이화가 되거든요. 완전히 빨개져요 그냥. 네네. 그럼 저는 무슨 병이 있는 겁니까? 죽을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은 아니고요. 네. 근데 몸 관리를 하는 게 좋긴 하죠. 이제 빨개지는 게 아시아인한테 특히 많아가지고 아시아 홍조 증후군이라고 아예 의학적인 명칭도 있는데 네. 우리가 술을 먹으면 그 속에는 에탄올이라는 알코올 물질을 먹는 거긴 해요. 네. 근데 그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분해가 되거나 변환돼서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게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요것의 영향이 뭐 간에 부담도 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점점 빨리 돌면서 빨갛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독성 물질을 분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유전적으로 달라지는데 네. 아시아인이 그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술을 먹으면 독성 물질이 쌓이니까 이 네. 얼굴이랑 목이랑 앞가슴 쪽이 새빨갛게 색이 바뀌는 증상이 맞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술도 잘 못 먹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을 취했다라고 보는 건 아까 알코올을 먹는 거기 때문에 네. 알코올은 분해해서 독성 물질이 되지만 독성 물질을 분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진짜 터질 듯이 빨개졌는데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술에 취하는 거는 좀 느리지만 독성 물질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알코올 자체는 분해했기 때문에 술은 안 취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네, 네. 독성 물질이 쌓여있기 때문에 빨개진 거다. 네, 왜냐면 알코올을 분해한 효소랑 그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한 효소가 다른 종류여서 네, 두 가지가 꼭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먹으면 오히려 하얘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창백해져요. 입술색이 없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술이라는 게 먹었을 때 네. 되게 흥분시키고 네. 막 격렬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술의 기능 자체가 진정제 역할을 해요. 근데 막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심장이 뛰거나 할 때 술을 드라마 같은 데서 한 잔을 먹잖아요. 위스키 같은 거를. 네.
실제로 모든 게 이제 신경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루어지는데 몸에서는 술이 들어가면은 그 자극 자체를 낮춰서 몸이 점점 가라앉아요. 아마 그런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더 창백해지거나 혈액순환이 느려지거나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잠드는 이유가 진정이 심해져가지고 잠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 외부 자극에 확실히 둔해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도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보면은 막 하니까 진짜 막 멍이 막 맞아도 안 아파. 우리 최윤경 기자님은 네. 아예 변화가 없죠? 네 없어요. 저는 한 번인가 봤는데 술을 진짜 많이 드시는데 아니 이분이 조금 전까지 방송하시던 건가 술을 드셨던 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혀 변화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음주하는 뭐 보통 대학교에서 그런 거 많죠. 선배들이 술을 같이 먹거나 할 때 야 너 다 정신력 문제다 이런 말 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거죠. 근데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그 정신력에 대한 예시는 많아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네. 보통은 그때는 심포지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술을 같이 먹어야만 했어요. 연애 같은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때 다들 취해가고 점점 논리가 떨어지는데 소크라테스는 끝날 때까지 절대로 취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게 많아요. 밑으로 이렇게 술잔 밑잔빼기? 밑잔 빼기는 거 아니고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마 자기가 추구했던 덕 같은 게 자제나 절제 쪽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 정신력으로 됐을 거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술도 실제로 많이 먹다 보면 늘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분해하는 작용이 효소라는 우리 몸의 물질이 하는데 네. 우리 몸은 뻔해가지고 너무 빈번하게 자주 들어오면 이 몸에는 원래 이게 많이 들어오니까 항체가 내가 생기는 이걸 것처럼 미리 효소를 준비해요?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해서 많이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카페인도 그렇고 물론 타고나는 것도 니코틴도 중요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네. 몸이 또 적응을 한다는 거군요. 적응을 하죠. 근데 그거를 막 내가 강해져야겠다고 막 훈련을 하듯이 네.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 네. 네, 업무상 계속 먹다 보면 술이 강해지는 건 맞습니다. 물론 그래요? 간은 계속 손상이 누적되지만 그래요. 근데 술 마시고 나면 저는 이제 막 이것저것 엄청 먹어요. 네네. 막 어쩔 때는 진짜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쓰나미 올 때 바닷물이 한번 쭉 빠졌다가 확 덮치잖아요. 저는 음식물을 쫙 빨아들였다가 싹 쏟거든요. 어머 위로 쏟아요? 많이 먹으면 그렇죠. 진짜요? 그래서 막 그 된장 김치찌개 같은 거에 막 전에 이런 걸 막 미친 듯이 먹어요. 근데 난 이거는 제 미치진 않았을 텐데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두 가지죠. 사실 술이라는 게 우리 자제력을 낮추게 하는 효과도 있는데 네. 아까 전에 이 술을 분해하려면 효소들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효소라는 것도 뭐 무한동력 기관이 아니니까 연료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사용한 연료가 보통 당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계속해서 당분을 소모하면서 얘네를 분해하다 보니까 몸에 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게 땡기는군요. 네, 단거나 아니면은 탄수화물들, 뭐 컵라면이나 막 삼각김밥 맞아. 집에 가는 길에 막 사 먹는다거나, 맞아. 라면 도시락 사 맛있어. 먹거나, 네. 그 당분이 떨어져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자기도 모르게 찾아요. 그래요. 참 우리 몸이 신기하네. 그 필요한 네. 것들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고 뭐 똑같은 염분이 떨어지면 갑자기 짠 게 좀 생각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네, 몸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음식의 맛들 중에서 땡기는 거 어느 내 순간 몸에 땡긴다. 필요한 것들을 땡기는구나.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땡기는 거를 거부하고 안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때 몸이 요구하는 거라고 어른들이 그럴 때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건데? 많이 커졌어요 몸이. 몸이 커지셨다고. 그래서 아, 몸에서 다른 거.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거군요, 결국은. 네네. 단 거 그다음에 탄수화물. 그래서 그 알코올 분해를 좀 하려고. 네. 부족해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탄산음료 같은 거 막 먹고 하면 오히려 몸에 좀 안 좋고요. 과당 성분이라서. 근데 그게 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는 뭐 그렇겠지 하는데 술을 처음 먹거나 그 막 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알코올 먹으면 그 단 거랑 이걸 먹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당연한 건가? 그렇죠. 뭐 누구나 그 들어온 걸 분해는 해야 되고. 네. 근데 사람마다 차이는 원래 있죠. 안 먹어 버릇한 사람은 오히려 뭐 안주도 없이 술만 먹고 들어가 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여럿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네.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이 보인다. 그럼 대부분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다들 손에 들잖아요. 맞아. 아이스크림도 참 많이 먹었던 그렇죠. 것 같다. 저희가 술이랑 음식이랑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 마리아주라고 하죠. 네. 이제 마리아주. 파전에는 막걸리고 네. 치즈에는 와인이고 참치에는 위스키 아닙니까?
참치회. 참치의 네, 위스키예요? 참치에는 위스키. 어. 아 저는 그런데 네. 이것도 이게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화학자시니까 몸에서 원하는 건가? 화학적으로 뭔가 서로 그 땡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땡기는 게 있다기보다는 이건 그 와인 페어링 같은 걸로 저도 요리사분한테 들은 건데 네. 보통 그 안주라든지 여기에 없는 맛이 비어 있는 맛에 해당하는 걸 술로 채워야지 페어링이 맞대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페어링 하는 분들은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뭐 치킨에는 맥주를 먹는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게 크죠. 그런 게 더 땡기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건 약간 농도가 높은 그러니까 도수가 높은 걸 먹을 때는 치즈라든지 아니면 약간 기름기 같은 게 있거나 네. 도수가 높은 거. 네. 네. 왜냐하면 도수가 높으면 알코올이 너무 많아서 알코올 맛 자체만을 보면 쓴맛이에요 원래가. 예. 이거에 가려져서 너무 자극적이고 맛을 못 느끼게 돼요 오히려. 네. 그럴 때는 이제 약간 단거나 아니면은 기름기 있는 거 하면 이 에탄올의 향을 좀 줄여줘가지고 우리가 향이나 이런 걸 좀 더 부드럽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네. 저는 요새는 뭐 잼 같은 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안주로요? 그러니까 잼을 퍼먹는다기보다는 네. 약간 이제 살짝씩 크래커 같은데 발라 네, 먹는 크래커든 아니면 뭐 버섯을 아. 구워서든 이렇게 해서 의외로 살짝 달달한 게 맛있더라고요. 무슨 술에다가 그렇게 저 먹으면? 위스키를 요새 좀 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아하. 그래요? 네. 혹시 그 화학자시니까 여러 화학 성분으로 술을 뚝딱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합성 위스키라 그래서 네. 그런 연구가 다 돼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 속에 어떤 성분이나 분석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네. 다시 섞으면 똑같은 게 될 거다라고 네. 예를- 생각해서 만드는 그렇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년산 뭐 비싼 위스키가 있어요. 네. 근데 얘 화학 성분은 사실 분석하면 100%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뭐뭐뭐뭐뭐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올 거 나오죠. 아니에요. 네. 그럼 그대로 아, 해서 세월의 풍미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죠 이거 어때요? 근데 오크 사실, 향이 네. 이렇게 우리가 오크향도 뭐- 화학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크향도 넣을 수는 있죠. 요새 오크 침만도 따로 팔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술을 먹는다는 게 단순하게 뭐 생존을 위해 영양 보급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있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 가치를 먹는 거다 보니까 그 합성 위스키가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인기를 못 누렸어요. 예. 네. 맛이 사람들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맛도 떨어지긴 해요. 아, 솔직히. 네. 아. 뭔가 모를 그런 게 있어서. 100% 안전 구현은 안 되는구나 아직. 네, 요새는 좀 어렵죠. 근데 하나씩 해결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네. 악기 같은 것도 막 수억 원, 수십억짜리 올드 악기를 네. 지금은 똑같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구분을 전문가도 아무도 못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알코올도 그 정도 수준의 가게가 오히려 악기보다도 쉬울 건데 네. 이게 과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을 가성비가 거냐? 떨어지는 일이죠. 그냥 술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막 그 화학 성분을 굳이 다시 조합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한 병에 100만 원이야. 네. 근데 화학 성분 이렇게 만들면 2만 원이 만들어. 할만하지 않을까요? 먹고 죽을 것 같은 약간 드는데. 이게 눈 AI가 멀어버리는 거 아니냐고. AI가 발전해가지고 그런 네. 게 현실이 되고 있긴 해요. 아. 특히 와인 소믈리에 이런 것도 AI들이 막 시작이 돼서 네. 심지어 여기 강이 흐르면 양조장이 강가 쪽에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강의 어떤 쪽의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것까지도 AI로 다 분석이 돼요. 지금 화학성분 분석이랑 해서. 진짜요? 네. 근데 이걸 하는 목적은 이 가품이냐 진품이냐, 그러니까 위조된 술이냐 이거를 분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이걸로 따라 만들어서 고가의 거를 저렴하게 하겠다라는 건 뭐 크게 시도되고 있지는 않죠.